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기초대사량에 대한 세 번째 영상인데 1부 영상에서는 굶는 다이어트를 해도 기초대사량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이야기를 했었고 2부 영상에서는 굶는 다이어트를 해도 근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 이야기를 했었죠. 1부, 2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굶는 다이어트나 저칼로리 식단이 좋지 않다는 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굶어서 살 빼는 게 좋지 않다는 정보가 정말 많이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굶어서 살 빼는 사람들은 계속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영상에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은데 앞에 영상 보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굶어서 살 빼는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는 사람이 계속 있는 이유는 처음 했을 때는 체감되는 효과가 크고 그다지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굶는 게 안 힘들다고요? 굶는 거 엄청 힘든데요. 자, 굶는 걸 여러 번 반복했거나 오래 굶은 경우에는 그런데 굶는 다이어트나 저칼로리 식단을 처음 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 만든 영상 중에서 당신이 다이어트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체지방이 많은 사람의 몸은 몸 스스로 체지방을 줄이려는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체지방이 많은 다이어트 초기에는 체지방이 빠르게 잘 줄어드는데 체지방이 줄어들어서 정상 체중에 가까워지게 되면 체지방이 잘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초대사량 일부 영상에서 굶어서 음식으로 얻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활동대사량과 운동대사량이 낮아진다는 이야기 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활동대사량과 운동대사량이 낮아져서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줄어들었는데 체지방이 잘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게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 후기 중에는 16시간의 단식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힘들지 않다. 오히려 식욕이 조절돼서 단식이 더 쉬워졌다라는 후기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일반 단식 후기 중에도 처음 며칠은 음식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며칠 지나니까 음식 생각이 사라졌다라는 후기가 많죠.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 후기 중에도 배고파서 단식 시간 못 지키겠다는 사람도 있고 단식원도 초반에는 음식 생각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자, 정제 음식으로 인한 가짜 배고픔 때문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가공된 정제 음식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시키는 문제가 있고 대량으로 분비된 인슐린은 음식이 필요 없지만 배가 고픈 가짜 배고픔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짜 배고픔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필요 없는데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 비만이 되는 거죠. 정제 음식을 먹던 사람의 경우에는 가짜 배고픔으로 인한 식욕이 있기 때문에 단식 초기에 음식이 필요 없지만 식욕이 굉장히 강한데 시간이 지나서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단식 시간을 지키기 힘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16시간의 단식 다음에 음식을 먹는 8시간 동안 정제 음식을 먹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제 음식을 먹어서 가짜 배고픔이 생기면 그 가짜 배고픔 때문에 16시간의 단식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종종 간헐적 단식은 16시간 단식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음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제 음식을 먹으면 16시간 단식을 지키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먹는 음식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 중에는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병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서도 인슐린의 대량 분비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하면 단식 시간을 지키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굶는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몸에 힘이 좀 없고 운동하기 싫은 걸 제외하면 딱히 체감되는 단점이 없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체지방은 잘 줄어들고 생각보다 힘들지도 않으니까요. 이게 굶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이 끝없이 생겨나는 이유예요. 처음부터 힘들고 어렵고 부작용이 느껴진다면 시도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처음에는 힘들지도 않고 부작용이 느껴지지도 않고 체중이 잘 줄어드니까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살을 뺀 사람들은 굶거나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최고의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식단을 짜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냥 좀 굶고 음식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굶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오래 굶으면 결국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는 이야기 하려는 거죠? 그럼 길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짧게 하면 부작용은 없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나온 식사법이 짧은 단식을 하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초대사량 2부 영상에서 나왔었던 회복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과거의 인류는 음식을 구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굶는 상황이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굶었을 때의 몸의 반응은 기초대사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대사량과 운동대사량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냥이라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을 하고 사냥이 끝난 다음에는 사냥감을 먹어서 대량의 영양소를 섭취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활동대사량과 운동대사량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 인류는 사냥을 하지 않고도 음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사량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는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운동대사량의 합으로 결정이 되는데 활동대사량과 운동대사량이 낮아진 다음에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가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의 총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굶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가 100이라서 100만큼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는데 굶는 다이어트를 했더니 내가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서 100만큼의 음식을 먹으면 살이 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살찌기 쉬운 몸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막으려면 사냥처럼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하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충분한 식사를 해서 대사량을 회복해야 됩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단식 시간도 중요하지만 식사 시간도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으신데 식사 시간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몸에 힘이 없어서 움직이기 싫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굶는 다이어트나 저칼로리 식단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종 댓글로 16시간의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체중이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단식 시간을 18시간으로 늘려야 될까요? 23시간 단식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데 살이 안 빠지니까 더 오래 굶겠다라는 건 간헐적 단식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굶는 다이어트의 사고방식이죠. 굶어서 살을 빼겠다라는 게 아니라면 단식 시간만큼 식사 시간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굶어서 살을 빼고 나서 다시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굶어서 살 빼기를 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굶어서 체중이 줄어들면 체지방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체지방은 빠르게 줄어들지도 빠르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비만이 된 이유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매일 조금씩 체지방이 늘어난 결과죠. 하루아침에 비만이 된 게 아니에요. 자, 체지방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간에 확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굶었을 때 체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이유는 체지방 외에 다른 것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음식을 적게 먹거나 굶는다라는 거는 소금과 탄수화물을 적게 먹거나 먹지 않는다는 건데 소금과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체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과 탄수화물을 적게 먹거나 먹지 않으면 몸의 체수분이 줄어들고 그만큼 체중이 빠지겠죠. 그리고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음식물과 대변이 머무르게 되는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위장이 비게 되면서 그만큼 또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체중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다시 음식을 먹어서 탄수화물과 소금을 얻으면 체수분이 돌아와서 체중이 늘어나고 위장에 음식물과 대변이 머무르면 체중이 다시 늘어나게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계속 적게 먹지 않는 이상 굶어서 뺀 체중의 대부분은 돌아오게 됩니다. 대사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잘 먹으면 굶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보다 약간 낮은 체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약간만큼이 체지방이 실제로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면 굶어서 살을 빼는 게 의미가 없죠. 굶지 않고 제대로 다이어트를 했더라도 그만큼은 빠졌을 거니까요. 계속 적게 먹지 않는 이상 다시 체중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적게 먹고 관리해주면 굶어서 뺀 살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굶어서 살을 빼긴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관리해서 지금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계속 적게 먹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저칼로리 식단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저칼로리 식단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엔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주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기초대사량 4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